슬랙과 팀즈의 차이점이 편하다라는 거였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팀을 꾸려가면서 느꼈던 슬랙과 팀즈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슬랙이나 팀즈 같은 혹은 여러 다른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겠죠. 이런 툴의 도입을 아마 분명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제가 느꼈던 차이점을 좀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슬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우리가 채팅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파일도 공유할 수 있고, 때로는 핀을 찍어서 마치 공지사항처럼 상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각 채팅 단위에 대댓글식으로 답을 달게 되면 그 단위로도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팀즈로 좀 교체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팀즈를 썼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슬랙도 굉장히 좀 편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팀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채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룹이어처럼 제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팀을 구성해서 재무, 인사, 영업, 개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파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위키라든지 혹은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연동할 수 있었던 앱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팀 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용이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정도에 멈춘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어떤 팀 혹은 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툴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어쨌든 그래서 팀즈의 그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팀즈의 팀과 채널을 만들어서 각 채널을 프로젝트 단위 혹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일 같은 것도 파일을 쓰면서 저희가 그 폴더의 규칙성을 정하고, 위키 같은 걸로 그 가이드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즈 같은 경우는 또 놀랐던 것이 타입스크립트로 이게 보니까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모든 문서들이 여기서 다 호환이 됩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엑셀이나 워드 앱보다는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팀즈 계정을 모두 저희가 구입함으로써 모든 팀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맥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 앱을 쓴다고 하든지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엑셀을 쓰고 하면서 이렇게 파일이 좀 깨지는 그런 사태들도 우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즈를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팀즈를 뭔가 고차원적으로 좀 더 우리 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팀즈로 교체를 한 이유는, 이 팀원이 저희가 어느새 거의 10명이 육박해 가고 있고, 올해를 넘어서서는 한 20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서화에 대한 어떤 니즈가 사실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회사, 대기업들을 다닐 때에는 오히려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왜 이렇게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회의와 문서만 가득한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컸었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뭔가 더 프랙티컬을 하지 않고 되게 요식행위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팀원이 더 늘어나고 저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는 문서화가 오히려 다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된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것을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서화라는 거는 회의 자료나 발표 자료를 굉장히 팬시하게 인포그래픽을 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규 어떤 직원이 들어왔을 때도 잘 정착할 수 있게 온보딩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마치 전래동화처럼 구전으로 전달되지 않게 내부에서 서류화가 되고, 작업에 있어서도 서로 프로세스들을 계속 물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형화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되었을 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점점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팀즈를 사용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죠? 니즈. 내부에서 우리도 어떤 코드 리뷰나 그리고 코드 컨벤션, 코딩 가이드 혹은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굉장히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새 10명이 육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하던 것처럼 그냥 구전으로 가이드를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뽑을 생각인데, 원래 사실은 상반기에 더 많이 뽑을 생각이었지만 이런 것들 좀 체계를 잡고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목소리가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코드 리뷰를 하고 있느냐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아직 뭐 제가 네이버에 다니는 지인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코드 리뷰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는 가이드를 짜고 내부의 문서 시스템을 기획을 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개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스타트업이나 팀을 꾸리고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도 댓글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하는 건 좀 틀린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겸하게 수용해서 저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